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밀 항암치료법을 연구 및 개발하는 종양내과에 대해 소개드리고 대장암의 항암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이제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장, 직장, 항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틀어 모두 대장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1.5m의 긴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현재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이제 검진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늘고 있는 주요 질환입니다. 아마 2040년도 중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될 걸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이제 같이 이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로워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주요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대장암 치료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종양내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종양내과는 내과 안에서 항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저희 내과의 한 분과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고 기존의 항암제뿐만 아니라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기타 암 백신 등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신약 항암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장학문외과 교수님들께서 여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도입해서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의 다학제적인 접근이 중요해서 항상 상담 받아서 개인 맞춤으로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암 치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종양내과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크게 1세대로 이야기하는 현재 이제 대장암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들을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2세대로는 표적 항암제들이 2000년 초반에 이제 개발들이 돼서 현재 세포독성 항암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세대로 면역항암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앞으로 미래 암 백신, 개인 맞춤 치료 등이 아마 항종양 정밀 치료법의 일환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요런 이제 미래 치료 그리고 저희 노력하는 새로운 치료법 이전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모아서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외래에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어떤 너트류, 뭐 비타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전에 이제 논의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향적인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도움이 되는 영양식품을 드신 분 뭐 1000명, 드시지 않은 분 1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비교를 해서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제 저희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증되어 있는 이제 항암 치료, 입증되어 있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막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암이 폐에 있으면 폐암에 대한 어떤 이제 등록이 가능하냐, 폐암 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암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제가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것처럼 암은 원발 장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세포 모양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 대장암이 원발로 생각이 된다고 하면 폐로 전이된다고 해서 폐암이 아니라 전이성 폐암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폐로 갔지만 그래도 원발은 대장암이기 때문에 대장암에 맞추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이암이더라도 원발암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 항암 상담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 후에 항암제를 하는 목적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암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술을 받은 암의 병기마다 조금씩 비율은 다르지만 약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가 이제 없이도 이제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에서는 이게 미세 전이암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어딘가 숨어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병기 또는 그 밖에 이제 요소들을 파악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기나 저위험군 2기는 추적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험군 2기들에도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적 요소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고위험 2기나 3기 환자분들께는 항암 치료를 설명드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6개월, 그리고 최근에는 재발 위험이 낮은 경우 3개월 요법도 고려할 수가 있고, 전이가 있는 대장암은 전이성 또는 재발성 대장암에서 치료 효과가 있으면 이제 치료를 계속 권유를 드립니다. 암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다른 항암제로 바꾸거나 다른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환자분별 맞춤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회 드셔도 되냐고, 아니면 이제 날거 드셔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거에 드시는데 좀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예 안 먹어도 되냐,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깨끗한 게 보장이 되는 선에서는 드셔도 됩니다. 이제 감염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여름철에 저희가 좀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대장암이기 때문에 잘못 드셔서 장염 걸리면 또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고 또 좌욕하고 피부 건조하지 않게 항상 이제 수분 잘 유지하시고, 이런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이렇게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설명드리고, 면도기도 날면도기보다는 전기면도기,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전염성 환자분들 이런 접촉 좀 조심하고, 이렇게 요즘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주 이런 이제 공공 장소는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가능하시되 감염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정밀 항암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는 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 그래서 종양 돌연변이가 어떤 것인지를 환자분 개인별로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암 치료를 하는데 이런 종양 돌연변이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사실 이런 암 돌연변이 지도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10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별로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맞춤 암 돌연변이에 근거해서 최적의 항암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런 유전자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주요 암 돌연변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게 전체 환자분별의 몇 %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유전자에 기반해서 저희가 현재 머크나 화이자 또는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보령, 유한양행 비롯한 국내외 다국적 제약회사와 함께 대장암 신약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면역항암제 또 다른 기타 이제 억제제들을 항암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어서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정밀 치료법의 일환으로 다학제적인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을 언제 해야 될지, 항암을 언제 해야 될지, 수술 전에 항암해야 될지, 수술 후에 해야 될지, 방사선은 수술 전에 할지 후에 할지 굉장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맞춤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최근에 간전이 절제율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간전이는 이제 전이성 대장암 전체 20%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간전이 수술이 전이성 혹은 재발성 대장암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양내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간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이제 교수님과 이제 공동 노력을 통해서 간전이 수술 절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최근에 이제 임상 시험의 형태로 간전이 수술 절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간동맥 항암제를 하는 연구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주요한 암병원인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병원이라든지 유럽의 주요 암센터에서 시도하고 있어서 저희도 현재 열심히 간전이 절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헬스케어가 저희 이제 병원에서도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저희 과의 신상준 교수님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께서 대장암 치료법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연구와 또 환자분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종양내과에서는 한 15년 전에 항암제의 처방 시스템을 원내에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신상준 교수님이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처방 투약 오류라든지 환자분들의 안전한 항암 치료 처방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헬스케어에서 이러한 딥러닝 모델 또는 그런 환자 데이터 보호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개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항암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개 및 기초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이면서 상급 종합병원이면서 또한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께 또 그런 이득을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기초 및 중개 연구도 현재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내과에서 가장 많이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발표를 드렸고, 또 저희 과에서 이런 NGS 기반의 정밀 항종양 치료법 개발, 그리고 다학제적 진료를 통한 전이암 수술을 위한 공동의 노력, 그다음에 신약 임상시험을 통한 신약을 제공해 드리는 기회,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한 환자 맞춤형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 및 기초 연구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대장암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종양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